자, 두 번째 소식이고요. 아스날 팬들 입장에서는 복장 터진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디클란 라이스 노리고 있었는데 지금 놓칠 것 같아요.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오히려 정식 오퍼를 냈다라는 소식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되게 당황했어요. 네. 맨시티가 공식 오퍼를 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을 해야죠. 맨체스터 시티가 어떤 경우에 주로 공식 오퍼를 하냐면요. 네. 선수 측하고 좀 긍정적인 얘기가 통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비드를 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그런 거는 소개팅 스타일이네. 원래 소개팅 이렇게 하고 썸 타다가 확실하게 얘도 날 좋아하고 나도 좋아한 것 같을 이제 그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고백을 도전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 소개팅에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저 오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사귈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뭐 꼭 고백이라는 게 소개팅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백으로 공격해줘야지. 근데 맨시티가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고백으로 공격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딱 서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면서 괜찮을 때 이제 딱 통했다. 그때 이제 고백을 하는 스타일이지. 맞아. 그냥 얘 아무것도 모르는데 야 나 너 영입할 거야 하면서 고백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라이스가 너 헤어져 하면서 맨시티 걷어차는 그런 우리는 그냥 친구 사이로 남아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맨시티도 라이스도 약간 서로 호감이 있네. 사귈래? 사귈래가 아니지 이제 우리 팀 올래? 나도 너네 팀 가고 싶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 맨시티는 야 이거 공식 오퍼를 했다고 좀 걱정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지금 정식 오퍼를 했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온스테인과 로마노에 따르면 특히 온스테인 요즘에 얘기가 좀 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맨시티 라이스 영입에 지금 8천만 파운드 플러스 옵션 1천만 파운드. 총액은 이제 9천만 파운드입니다. 8천만 플러스 1천만. 이 형태로 이제 공식 오퍼를 맨시티가 했다고 하고요. 맨시티 오퍼는 상징하는 바가 크다. 왜냐? 맨시티는 선수 측 합류 인사가 긍정적인 걸 확인 후 공식 오퍼를 시도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제 맨시티가 공식 오퍼를 때렸다? 라이스 측이 맨시티 이적에 열려 있는 걸 맨시티가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전까지 맨시티의 정식 오퍼를 생각을 했을 때는 선수도 분명 긍정적인 의사를 어딘가에 어떤 소통 루트를 통해서든 보여줬다, 알려줬다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하면 되겠네요. 반대로 이제 아스날의 상황은 어떨까? 아스날의 경우는 지금까지 2번의 비드가 일단 거절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의 비드는 7,500만 파운드에 옵션 1,500만 파운드가 붙는 형태. 여기도 총액은 9천만 파운드예요. 근데 아까 이 맨시티는 이적의 기본금이 8천만 파운드. 근데 아스날은 기본금이 7,500만 파운드로 500만 파운드의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옵션이 어떤 조항인지에 따라서 그 500만 파운드가 웨스트햄에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큰 기본금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겠죠. 그러니까 옵션은 뭐 어떤 조항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동 조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맨시티는 8천만은 기본으로 맞는 거고 아스날은 7,500만인데 총액은 9천만으로 갔다? 그러면 웨스트햄 입장에선 기본금이 일단은 확 들어오는 게 낫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큰 기본금을 웨스트햄은 한 번에 받고 싶어하는 입장이네요. 그리고 당연히 분할 납부 말고 저 한 번에 큰 금액을 주는 그런 거를 아무래도 좀 원하겠죠. 그런 상황인데 아스날이 위기에 놓인 거는 맞습니다. 실제로 맨시티가 이렇게 공식 오퍼를 했다고 한다면 왜냐? 일단 맨시티가 공식 오퍼를 했다는 건 라이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맨시티를 향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해주는 상징성, 의미가 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봤을 때 맨시티가 역시 메리트가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 트래블을 한 팀이고 펩 가르디올라를 만나서 전술적으로 더 다양하게 라이스가 쓰일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라이스 자리가 있느냐? 있어요. 뭐 팬분들이 보시기에 그 자리에 로드리가 있는데 라이스는 그러면 로드리 백업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힘들죠. 라이스를 이 정도 금액의 맨시티가 데려온다는 거는 스톤스가 지금 이제 라이스 옆에서 볼란치 역할 같이 이제 2명의 더블 볼란치가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스톤스 자리를 라이스가 차지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스톤스는 원래 차지하던 센터백 자리로 내려가면서 후방의 밸런스를 좀 더해주는. 그리고 스톤스는 사실 오른쪽 풀백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칸지 자리에 오른쪽 스토퍼로 스토퍼가 스톤스가 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좀 더 전술적인 유연함을 쓸 수 있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라이스를 약간 위쪽으로 이어서 균도한 자리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스 타격에 대해서는 데브라이너가 조금 부담이 커질 수도 있지만 데브라이너에 만약에 윙포워드까지 추가적으로 보강이 된다면 오히려 박스 타격은 윙포워드 1명, 데브라이너 1명으로 분담할 수 있고 라이스가 중원의 밸런스, 빌드업에 관여되는 부분에서 균도함보다도 더 중원의 영향력을 더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적인 조정을 받으면 라이스도 박스 타격 능력이 향상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점들을 보면 라이스 입장에서도 맨체스터 시티, 펩 가르디올라의 만남, 자리도 충분하고 트래블을 한 팀이기 때문에 커리어로도 만족감이 클 것이고 무엇보다 펩 가르디올라를 만난다? 나를 잘 써줄 것에 대한 믿음 있지. 기대감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에서 분명 맨시티가
라이스 입장에서도 좀 구미가 당길 수 있는 팀인 거는 역시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따로 떼어놓고 봐도 지난 시즌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9899 맨유 이후에 처음으로 트래블을 차지한 팀, 펩 과르디올라가 이끄는 팀, 따로따로 있어도 나는 세계의 어떤 선수든 이적 제한 오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있잖아요.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선수가 홀란드처럼 어린 선수도 있어. 로드리 젊지, 후벤 디아스 젊지, 그리고 뭐 이제 뭐 크바르디올도 어린 선수인데 계속 데려오려고 하지. 이 팀 입장에서 내가 갔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 아, 여기 나 진짜 여기에 계속 남아도 여기랑 있으면 팀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할 수 있겠다. 잉글랜드네? 나 국대 계속 가야 되는데? 국대 동료들도 있네? 좋지. 너무 좋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라이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될 건데 그래서 아스날이 위기에 놓인 건 맞습니다. 변수가 많아졌어요. 일단 맨시티가 역시 선수 측의 이적 긍정 의사를 확인한 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어쨌든 우리의 추정이니까 정말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맨시티는 라이스 사가에서 라이스를 두고 길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아스날하고의 경쟁이 되게 길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이 붙기 때문에 아스날도 맨시티를 의식해서 원래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금액을 높게 불러야 돼요. 물론 아스날 이번에 투자 많이 할 겁니다. 금액 싸움에서 아스날도 밀리지 않을 공산이 커요. 쉽게 안 밀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부르는 가격 자체가 더 커지고 높아진다는 거는 사실 아스날 입장에서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럼요. 경쟁이 붙으면서 더 써야 되는 돈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예. 그러면 좋은 일은 아니게 될 뿐더러 또 하나는 이미 라이스의 마음이 맨시티를 향하고 있다면 아스날이 웨스트햄과 구단 합의에 성공을 해도 라이스가 이제는 아스날이 아닌 맨시티를 택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는 거예요. 라이스가 지금 그 키를 잡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네. 맨시티일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 보충 설명을 좀 뒤에 할게요. 자, 그리고 아스날 입장에서 이제 공이랑 공을 사실 반년 넘게 라이스에게 정말 오래 드렸고 그동안의 기사를 보면서 아스날 팬분들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때 좀 일찍이 작업을 마쳤다면 라이스는 확실하게 오는 것이고 맨시티와 경쟁이 안 붙기 때문에 그러면 금액에 대해서 더 높게 안 불러도 되는 정도의 상황이 놓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장 유리했던 타이밍을 놓쳐서 어쩌면 아스날이 탑 타겟을 놓칠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라이스 데려오는 거 진짜 탑 타겟. 그러니까 1순위 거의 뭐 0순위라고 봤어야 되는데 이거 라이스 놓치면 뭐 다른 선수들을 대체로 데려오긴 하겠지만 라이스만한 선수, 잉글랜드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스날의 경우는 과연 이 맨시티가 현재 라이스에게 공식 오퍼를 한 상황에서 아스날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3차 비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아스날 이번 이적 시장에 투자 많이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도 역시 금액을 높게 부르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전에 좀 더 유리한 타이밍에 일찍이 딜을 맞췄다면 이 정도 금액까지 안 불렀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더 불러야 되는 상황이 좀 강제적으로 놓일 수밖에 없게 되기는 했죠. 어쨌든 주목할 건 이거예요. 맨시티가 이번에 오퍼한 금액이 총액이 9천만 파운드거든요. 근데 원래 웨스트햄이 줄곧 라이스 영입하려면 이 정도 찔러라라고 웨스트햄이 줄곧 얘기했던 금액은 원래 1억 파운드였습니다. 상징성 있는 금액이네요. 네, 굳이 따지면 맨시티도 총액이 9천만 파운드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원했던 1억 파운드를 맞추진 못했어요. 이제 맞추진 않은 거죠, 정확히는. 그치. 이번에 아니, 맞추지 않았어요. 입찰이 여러 개가 있어야지 돈이 올라가는데 지금 보면은 아스날만 좀 찌라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아스날은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웨스트햄의 요구 금액을 역시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큰 기본금을 한 번에 지불할 생각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3차 비드를 하면서 웬만하면 좀 빠르게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웨스트햄이 원하는 1억 파운드 그리고 웬만하면 좀 높은 기본금 이렇게 이제 아스날이 비드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벤 제이콥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맨시티 웨스트햄 그리고 아스날 웨스트햄 두 구단이 웨스트햄과 동시에 합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 라이스는 아직 아스날에 갈 것 같다고 벤 제이콥스는 예측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아스날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제가 이제 맨시티가 공식 오퍼를 했던 건 어쩌면 맨시티와 라이스 측의 맨시티 이적에 대한 긍정 의사를 확인했기 때문에 공식 오퍼를 한 걸 수 있다. 그럼 아스날 입장에서도 조금 위기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다행히도 벤 제이콥스를 포함한 여러 기자들은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주류가 라이스는 웬만하면 아스날에 갈 것 같다요. 위기감을 좀 느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라이스가 여러 매체들, 여러 기자들의 언급을 보면 일단 마음은 아직까지 아스날에 좀 가까워져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 맨시티가 공식 오퍼를 한 이상 어쩌면 라이스 측의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모르나 그래도 대부분의 매체에서는 여전히 아스날 쪽에 대해서 라이스가 더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일단 지역적인 걸 수도 있고 런던이니까 계속 런던에 대한 선호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르테타가 어쨌든 그동안
아스날이 그동안 라이스에게 오랜 시간 관심을 가진 만큼 라이스 측에서는 조금 더 아스날이 본인에게 진심이고 정성을 들이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라이스가 아스날에 갈 것 같다고 예측을 하는 목소리가 많기는 해요. 그렇다면 변수는 뭘까? 과연 아스날이 언제쯤 웨스트햄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줄 것이냐. 지금 9천만이 아니라 1억 파운드. 네, 그게 얼마나 빨리 합의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구단 합의를 아스날이 얼마나 빠르게 맞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잘 해내면 그래도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고 만약에 데려오는. 이 구단 합의를 못한 채로 혹시 만약에 맨시티에게 뺏기는 결말이 나온다 그러면 아스날 팬들 배 아파서 이거 참 못 자. 그럼 에두는 진짜 그럼 각오해야 돼요. 그래. 진짜 에두의 책임은 그럼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다행인 점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스날은 비드할 거예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보면 그냥 우리가 위기감이 좀 있다. 맨시티가 비드를 했다. 이렇게 그래서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스날은 3차 비드를 할 거라고 보고 지금 제 생각은 대다수의 어떤 기사들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라이스는 아직 아스날에게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적 시장에 절대는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한다 정도의 여지만 좀 남겨두겠습니다. 뭐 제 주변의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물론 해외 선수들은 아닙니다만 K리그 선수들입니다만 도시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서 이적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주급이랑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며. 근데 정말 라이스가 런던 생활에 대해서 엄청난 만족도가 있다면 맨체스터 시티가 아니라 아스날을 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저는 높은 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 에두는 이제 아스날의 디렉터입니다. 영입 관련해서 이제 선수 영입 판매를 총괄하는 디렉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아스날 라이스 영입 불발 시 대안에 대해서도 이제 몇몇 기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미 목벨에 따르면 아스날에 대한은 모나코의 유스포 포파나가 될 수도 있다. 레키프에 따르면 3,500만 유로, 497억 원의 금액이라고 하는데 웨스트햄, 뉴캐슬과 이제 경쟁이 필요하다는 언급들이 좀 있고요. 로마노는 이제 아스날, 리버풀, 첼시가 사우스햄튼의 라비아에게 또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리버풀은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첼시 뭐 카이스도가 지금 첼시에 또 가까워졌다는 얘기가 있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라비아에 대해서도 좀 오랜 시간 지켜보고 있는 두 팀이기도 하고 첼시는 아스날도 일단 라비아를 좀 지켜보고 있다고 로마노가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변수가 하나 좀 찾아왔는데 토마스 파티의 미래예요. 아 사우디 제안했다며? 네, 사우디가 되게 거액의 제안을 한 것 같던데 토마스 파티 입장에서도 이 조건은 되게 마음이 혹할 만한 조건이긴 해요. 네베스 가는 거 보니까 가고 싶은 선수들 많아졌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이제 언급되는 걸 보니까 이탈리아 구단들 유벤투스도 토마스 파티에게 관심이 있다고 알려지고 토마스 파티 본인은 사우디보다 유럽 무대를 좀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적 시장에 절대는 없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릅니다. 파티가 나가면 이제 조르지뉴랑 에이네니 외에는 믿고 쓸 수 있는 삼선 자원이 없어지는 아스날인데 냉정히 봤을 때 에이네니도 믿고 쓸 수 있는 자원은 아니죠. 약간 이제 구단의 분위기를 좀 라커룸에서 분위기를 잡아주는 용도로 이제 에이네니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파티가 나간다. 그리고 만약에 라이스가 좀 보강이 안 된다. 그러면 삼선의 뎁스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술적으로도 커버하기 좀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라이스의 영입은 더 필요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진짜 디클란 라이스가 워낙 좋은 선수고 이 선수도 이제 중앙의 코어에서 한 10년을 충분히 뛰어줄 수 있는 잘하면서 뛰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스날이 이 선수 놓치면 정말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데려와서 쓸 수 있는 곳이 뭐 균도한 자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스톤스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충분히 맨시티의 관심도 우리가 이해된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래도 라이스는 여전히 아스날에 향할 수도 있다라고 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맨시티의 공식 오퍼 소식 때문에 혹시나 나는 정도의 여지가 생겼다. 근데 그 대부분의 아스날 팬분들은 그 여지마저도 불쾌하고 짜증날 거예요. 아 그럼요. 바로 빨리 데려와야지 이적 시장 마무리하고. 아스날이 이제 구단 합의를 빠르게 마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